네, 하남도시공사에서 준비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토지보상 정보.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오늘은 법률편 준비가 돼 있는데요. 법무법인 이한의 윤서용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에게 법하면은 너무 어렵고 좀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좀 쉽게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쉽게 재밌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해야지 또 쉽고 재밌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뭐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또 진행 시 유의할 점까지 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용 재결이 뭔가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공부는 했는데 조금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번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이제 협의 취득 이후에 수용 재결부터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수용 재결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LH나 도시공사 같은 사업 시행자가 이제 토지나 지작물 소유자들과 이제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게 헌법이나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그래서 보상 금액을 정한 후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제 재결을 신청을 하고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새로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보상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보상 금액이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그 금액을 지급을 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지작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네. 근데 반대로 토지 소유자들은 그것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어차피 이제 사업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쵸. 협의 취득 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주도해서 감정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이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후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동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용당하는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좀 짚어보자면 소유주들 입장에서 수용 재결 절차에서 가장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이제 협의 취득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번 감정 과정도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 결과도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제 꼼꼼히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데 이때 강력하게 그 불만인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러면은 어떤 쪽에 많이 불만이 있으신가요? 가격? 아무래도 그런 가격 그리고 간혹가다는 이제 형질이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뒤에도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원칙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변경된 지목으로 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감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 도로나 사실상 형질변경 이런 것들인데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유주들이 수용 재결을 통해서 보상 금액을 다시금 이제 책정받게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소송도 3번까지 가시는 거가 3심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제도의 기본이고요. 이 수용에서도 수용 재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이의 재결을 거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의 재결이라고 해서 또 재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의 재결은 이제 중앙관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수용 재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정 평가를 진행해서 하는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하고요. 이 이의 재결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의 재결을 거친 후에 이의 재결 보상금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재결에 대한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유주들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만을 해결하는 장치들이 참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주들이 이의 재결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수용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받지 못한다면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거의 박탈하는 의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용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의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를 요구하고 수령하는 한 이의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에서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의 제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예,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수용 재결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공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공탁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 대상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그 소유주가 사망을 했는데 그 상속인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제 보상금을 취득할 권리를 수령할 권리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는데 이제 분쟁이 있는 경우 등 이제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춘 경우에만 공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유주들은 이의 재결이나 행정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절차상의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절차상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요구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재결서를 받은 이후에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로 이제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단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예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정확히 모르는 경우 이건 전문가의 조언을 꼭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30일 이내 이의 신청, 60일 이내 행정 소송 여기서 단 하루도 늦춰지면 안 된다. 이 포인트 꼭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또 소유주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러면 무엇을 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이게 제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 행정 소송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그 행정 처분, 즉 여기서는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그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되고요. 근데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그 처분청, 즉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금 증액 소송에 관해서는 처분청이 아닌 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업 시행자인 LH나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윤서용 변호사님과 함께 토지보상 법률편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상 유의할 점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거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금액이 오르는지 오른다면 어떤 경우에 오르는지 또 궁금한 부분 여러분들 위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